반갑습니다. 최정복입니다. 오늘 우리 폴스타 시스템에 있는 사업자의 자세, 행동 강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좀 풀어 헤쳐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신규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오늘 그러면 또 강하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빠지지 않고 한번 교육에 참여해 보셨어요? 네. 아마 배운 것도 많고 그 안에서 느끼는 것도 많았을 텐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단어가 계속 주문을 외웠을 거예요. 무슨 말이었어요? 시스템. 시스템이 과연 뭔데? 뭔 시스템 이럴까? 일단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시스템 안에서 과연 우리 폴스타 시스템 안에 있는 사업자의 자세는 뭘까를 좀 짚어보면 아마도 사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스템은 학술적인 어떤 언어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집합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각자 살아온 삶이 다르죠. 우리 사장님이 직장 생활을 하였든 학생이었든 학생의 목적은 뭐예요? 공부죠, 공부.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성함이 우리 김수정? 경. 미안해요. 원래 처음에 이렇게 모르는 척 해야 다음에 이름이 기억이 정확하게 나니까. 학생으로서 본인은 시스템 안에 안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물론 의식조차 못했겠지만 시스템 안에 있었어요. 목적이 뭐예요? 공부죠. 공부를 이루기 위해서 학교라는 어떤 고용되어진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그 환경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장님 직장 다니셨잖아요. 직장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죠? 네. 무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요? 돈 벌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 시스템에 이미 참여하고 있었어요. 시스템은 성과를 올리기 위한 집합체, 즉 시계는 목적이 뭐예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계 안에 많은 부속이 있는데 톱니바퀴 하나 빠지면 안 돼요. 안 들어가. 내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네. 시간을 확인할 수가 없어. 시계가 제대로 돌아가질 못하니까. 시스템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확하게 들은 시스템을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사업자의 자세는 그 다음에 아주 짧고 굵게 가도 상관없어요. 자, 시스템. 집합체라고 했는데 성공의 8단계를 배웠죠. 네. 8단계 첫째는 여러분들 뭐라고 돼 있어요? 목표. 어떻게 이걸 딱 보니까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던가요? 뭔 소리요? 두 번째는요? 결의결단. 결의결단으로 돼 있고 세 번째 명단 작성. 벌써 다 외우셨어요? 공부하셨어요? 외우기 공부하셨어요? 명단 작성 안 해요. 갑자기 모르겠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사람은 망각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이 룸 안에서 무언가 내가 강사랑 이야기 나누고 들어서 공감했다가도 문만 열고 나가면 까먹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신의 축복이라고는 해요. 왜? 사람이 좋은 것만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아픈 기억들도 있죠. 그게 잊혀지지 않으면 어때?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신이 준 선물이 망각이라는 거예요. 왜? 고통도 잊을 수 있게끔. 그런데 좋은 것도 잊어버린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성공의 8단계를 4일 동안 정확하게 청강을 하고 적고 해보려고 해도 한 번으로는 힘들어요.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초대잖아요. 준비된 지금 짧게 쓸게요, 그냥. 네. 자, 다섯 번째는 쇼더플랫. 사업 설명이에요. 자, 여섯 번째 후속 조치예요. 7번. 8번 복지까지. 여러분들이 이 8가지를 얼마나 사이클을 잘 돌리나의 게임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톱니바퀴라는 거예요. 시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트워크 사업 결정하신 거예요? 하기만 했으니까 테이블 얻었겠죠. 그죠? 좀 더 냉정해지세요. 좀 더 진중해지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냉정해지셔야 돼요. 인간적인 부분을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은 차가워지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요. 즉,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피고용인으로 대부분 살아왔을 겁니다. 직장에서도. 아니에요? 맞아요. 또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난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한 이 시스템, 아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의 고용주가 되셔야 돼요. 피고용인이 돼서는 여러분들이 골라내기 시작한다니까요. 하기 싫은 건 안 해요. 근데 고용주가 되면 다 필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네. 내가 주인이라면 하나라도 빼놓겠어요? 왜? 하나라도 빠지면 시계가 멈추듯이 시스템은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빼먹고 한다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확하게 강사들이 설명하고 동기부여를 줬는데 나는 꿈 목표를 그려보셨습니까? 이거 빼놨죠? 그때만 잠시 그래 나도 잘 살고 싶어. 나도 여기에서 얘기하는 보상 플랜을 통해서 회사의 아이템도 좋고 돈 벌고 싶어. 그리고 나서 꿈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스템이 이미 뒤에 엉키는 거예요. 그리고서 결의결단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 여기가 핵심 포인트이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능력이 아니에요. 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감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아니라니까요. 왜? 네트워크 시스템이잖아요. 이거는 많은 시스템 중에 네트워크 시스템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네트워크 시스템은 이미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서 하버드 대학 석사 논문으로 제출된 학생의 석사 논문이 우수성이 굉장해가지고 던킨 교수라는 분이 학계에 보고하면서 정의했어요. 그게 이미 100년 됐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 수정 보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문제가 있는 건 걸러지고 부족한 건 채워졌겠죠. 네. 100년이라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1세기인데 중요한 건 명단 작성이 필요 없으면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100년 안에서 사라졌겠지. 이 안에 말 그대로 후속 조치라는 말이 필요 없었다라면 이미 사라졌어요. 아니면 여기에 더 많은 것들이 왜 성공의 한 20단계 해가지고 해놓지?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지? 압축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미 100년 동안 많은 검증을 통해서 이 시스템은 규칙이 됐어요. 체계가 됐어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어원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든 책을 찾아봐도 시스템의 다른 말은 체계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규칙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규칙을 지켰을 때 시계를 내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시간을 확인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사업 성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나는 빨리 성과가 나오지 않지? 뭔가 톱니바퀴가 빠져 있는 거죠. 그럼 왜 사업자의 자세 전에 이런 얘기를 할까? 사업자의 자세는 여러분들한테 행동 강령, 즉 행동 강령은 뭐예요? 내가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밑바탕이 되는 성공의 8단계의 사이클을 거기에 얹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것이 이걸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요. 이런 게 있다라고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빼먹기 시작합니다. 초대에만 목숨 걸죠. 왜? 조직이 있어야 돈이 되고 조직이 있어야 매출이 만들어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긴 대충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커스 맞춰서 하고 사업 설명은 스폰서한테 맡긴다고 치자고요. 후속 조치는 다음부터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에 포커스 맞췄다가 한 사람 초대된 사람이 제대로 내가 원하는 답변이나 반응이 오지 않으면 다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의 행동 강령을 여러분들이 그냥 저게 지식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다. 그래서 행동 강령 중에 중요한 건 이 사이클링을 돌리기 위해서는 스폰서 파트너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폴스타 행동 강령에는 계보도라
족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미 사업을 하신 분들은 새로 진입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진입했는데 이제 초기 사업자인 분들에게 내 족보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형제 라인이 누군지, 내가 누구한테 스폰서십을 하고 누구와 협력을 해가지고 이 성공의 8단계를 말 그대로 사이클을 돌려서 성과를 낼지 몰라요. 이 사람하고 했다가 저 사람하고 했다가, 그리고 사업을 누구하고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1년 2년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족보라는 게 A, B, C, C가 나라고 치자고요. 나. 쭉 내려와요. 알아야 된다 그랬죠? 네.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과의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요 안에 있어요, 사실은. 물론 족보들을 알아야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구미정 사장님이라고 치자고요. 구미정 사장님 스폰서님 누구세요? 오전에 여기 모정님 사장님이시네. 모정님 사장님이. 김정장 이거 굉장한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자 다음은 김영준 스포. 이거 왜 내 걸로 써야 되는데 갑자기 구미정 사장님이 나오는 바람에, 자 김영경 스포님. 김연경 여기까지만 쓰자고요. 네. 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초기 사업을 시작했을 때 무언가 걸림돌이 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파요. 초기에는. 왜? 기본적인 맥이 뭐예요? 다단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좋은 언어일 뿐이야. 근데 일반적인 밖에 있는 새로 내 정보를 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포장을 해도 다단계예요. 그죠? 그래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니까. 그 부딪히는 걸 이겨내는 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워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일이 술술술 잘 풀릴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꼭 어딘가 걸릴 때가 문제지. 그걸 잘 극복하는 사람이 성장하고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대부분의 스폰서 라인이란 말이죠. 왜? 파트너는 내가 케어해야 되죠. 내가 케어해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내 주인공이. 중요한 건 스폰서라는 사람들이 다 다르죠. 왜?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능력도 달라. 어떤 사람은 잘 팔고 어떤 사람은 말만 잘해. 그것도 다 장점입니다. 말만 잘한다고 스폰서 비비불하지 마세요.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장점을 보고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족보를 아는 거예요. 왜? 말 잘하는 스폰서가 동그라미 쳐놓네.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김용 사장님 발명가죠.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뭔가 내가 초대한 이 신규일 수도 있잖아요. 이분이 설득이 안 될 때, 뭔가 내 사업 설명이 전달이 안 될 때, 요렇게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고개더 시스템 안에 여러분들 자가소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번에 있죠? 네. 자, 자가소비가 능력이죠? 아니요. 왜 아니에요? 필요해서 쓰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럼 확신을 가져야 돼요. 시스템을 배워가면서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의구심이 들어요. 왜?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칫솔 하나라도 써보신 분들은 알아. 예? 자가 소비를 해보신 분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소비하는구나고, 정말 좋은 물건을 싸게 쓰고 누구한테는 혜택을 전달하는 일이다라는 거를 경험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스폰서 라인에는요, 그런 다양한 경험 또는 노하우, 아까 얘기했듯이 말 잘하는 사람, 물건 잘 파는 사람, 여러 스폰서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사이클을 돌리는데 걸림돌을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혼자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팀워크 사업이라고 그러죠. 제가 아까 시스템은 뭐라 그랬어요?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네트워크 다 빼보자고요. 시스템을 대부분 고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운영하는 주인들이 부자예요. 회사로 따지면 고용주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죠. 근데 피고용인이 부자예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부자냐고요. 간혹 난 열심히 벌어서 부자 됐어 이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거의 열의 9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말고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는 성공의 8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자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 부분이
것들을 다 떼놓고 밖에 나가서 살더라도 이거를 그냥 내가 안 해 앞으로. 그럼 앞으로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세요.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이미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 네트워크이기 전에. 그래서 유태인들은 애들 태어난 3살, 4살짜리한테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요. 너는 장사 잘해야 돼. 너는 앞으로 사업할 거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절반에 가까운 부를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라면 그런 기본적인 맥부터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만났어. 스폰서한테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고용인으로 하게 되면 이거 운영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용주가 되셔야 돼요. 왜? 투자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리지 않으면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년, 2년 허우적 되다가 그만둬버립니다. 아무리 상품이 좋고 회사가 좋아도. 자, 계보도를 왜 알아야 되는지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쉽게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 사업에 도움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나는 새로 들어온 파트너한테 내 계보도를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없다? 있다. 무조건 알려주셔야 돼요. 최소한 우리 그룹장님까지 신재현이라는 내 오시죠? 네.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왜 모토를 삼아서 이분을 벤치마킹해서 가야 여러분들도 나중에 자유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윗대가리만 돈 버는 거래. 이 사람은 밑에가 없었을까? 그런 것들을 같이 옆에서 보고 사업을 해온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너무 강하게 나가는 건가요, 제가? 아니요. 계보도 하나 보여주는 거에서 벌써 네. 표정이 그러면 어떻게?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사업자의 자세죠. 네. 자, 오늘 우리 이선미 사장님이 모범이 되셔야 돼. 거기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거? 이성이. 아니, 그 뒤에 로고가. SK. 무언가 내가 거기서도 시스템에 들어간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거기서는 요구하는 게 뭐야? 복장이야. 이름표란 말이죠.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오면 투자하지 않고 자유롭다 보니까 해야 되는 것들을 안 한다니까. 능력이 아닌 노력인데도 불구하고 빼놓고 한다니까. 일단 외적 자세를 보자고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사춘기 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앞에 나아갈 때 복장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여러분들부터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요. 이거 내 사업이고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나아갈지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고도 알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형화 시켜놨어요. 남자는 정장 입으세요. 넥타이는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좀 휘황찬란한 것보다는 빨간색이나 파란색 뭔가 사업적인 브리핑을 하기 좋게끔 현란하지 않은 그리고 깔끔하게 비싼 양복을 입고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혼식 때 갈 때 양복 입어야 안 입어요. 뭐 가끔은 결혼식 때도 막 대충 둘러 입고 가는 분들도 많으셔. 내가 우리 사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장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저 사이클을 제가 냉정해지라 그랬죠. 아까 시작할 때 냉정해지라 그랬잖아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뭘 입고 오면 어때? 그죠? 왜 그렇게 따지는 거야? 그냥 자유롭게 하면 안 돼? 여러분들 규칙적인 것에서 자유를 만드셔야지 자유에서 규칙은 없다니까. 체계화를 된 것을 여러분들이 지켰을 때 성과가 나오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골라내서 성과 나오는 건 모래성이에요. 파트너들이 나와도 중요한 걸 보세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성공의 8단계를 구현을 안 해도 가끔 초대하다 보면 대박감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왜? 회사 아이템 좋네? 한번 해볼게. 그리고 뛰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이걸 복제를 못해.
그럼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물건 잘 팔다 집에 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요거를 돌리는 걸 마지막 왜 복제를 시켜놨을까? 듀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복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없어도 내 파트너가 요 사이클링을 돌려서 조직을 만들게끔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성공의 8단계랍니다. 내가 있어서 지켜야만 하는 게 아니라 부재 경영이 가능하려면 1단계부터 8단계까지 돌릴 줄 아는 사람이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8가지를 꾸준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예요. 이해 가세요? 네. 자, 외적 자세. 여성분들 귀걸이 같은 거 너무 큼직큼직한 거 차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초대된 분들이 귀걸이만 보다 집에 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이쁜 사람도 원치 않아. 사실은 네트워크 평범한 게 가장 좋아. 왜? 내용에 집중을 하거든. 너무 이쁘면 얼굴만 보다 집에 가. 그건 좀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그렇다고 막 가려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외적 자세는 그러니까 깔끔하고 스마트한 게 가장 좋아요. 특히 남성분들은 정장 차림이 가장 좋습니다. 왜? 비즈니스잖아요. 그죠? 무언가 생산직이 아니죠. 단순한 영업직이 아니죠. 뭔가 이 안에서 교육을 통해서 누군가한테 브리핑도 해야 되고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야 되는데 추리닝 입고 앉아가지고 사업 설명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장면을 연상을 해보시라니까. 사업의 무게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전달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적 자세 뭐 길게 안 할게요. 내적 자세 있어요. 내적 자세. 요거는 고개더 시스템 활용을 많이 하면 사실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책 보기. 많은 성공한 사람들, 네트워크가 아닌 어떤 세상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는 이유가 있죠. 그건 그 사람들의 그릇을 키우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경험을 찾을 수 있고 책 속에서. 그죠?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고개더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왜? 요거는 별도로 강의를 할 정도로 제가 별표해 놨잖아요. 강의를 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적 자세는 시간이 걸려요.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성이라는 게 여러분들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네? 타고 태어난 거에서 왜 문제가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회가 만듭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인지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는 뭐가 많아요? 소시오패스가 많죠. 미쳤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된 학습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도 이왕이면 많은 책을 보면 좋겠지만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추천 도서들을 좀 읽어보자. 자, NR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사업을 만났고 나는 이 회사를 통해서 아이템 좋고 회사 좋아서 선택을 했어. 그럼 이 회사 그룹에서 안내하는 나한테 필요한 책을 읽어주는 게 훨씬 좋죠. 네. 그래야 여러분들 족보에 있는 스폰서들과 정신세계가 같아질 거 아닙니까? 세뇌시키는 거예요. 가둬놓고 뭐 물건을 팔기 위해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정신세계가 같아지자는 얘기죠. 즉, 내 뇌를 씻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나 성당에서 세례받는 건 이해하세요? 네. 예? 그건 영적인 것을 씻어내는 그렇죠. 어떤 하는 행위잖아요. 그죠? 네. 집에 들어가서 오늘 세수하실 거 아니에요? 네. 얼굴은 씻어내시면서 왜 머릿속에 있는 내 지식이나 내 고정관념을 씻어내려는 노력을 안 하냐는 거죠. 세뇌가 원래 나쁜 말이 아닙니다. 나쁜 것을 주입시키면 나쁜 거지. 좋은 것을 끊임없이 세뇌시키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요? 학교야, 학교. 우리 학교 가자. 자그마치 고등교육까지만 맞춰도 12년 동안 세뇌당하고 있는 거라니까.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덧셈뺄셈은 왜 배워요? 밥 먹고 필요하니까. 그것도 세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교육 사업이라고 해요.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내가 이것이 내 것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 딱 들으면 다음부터는 야 들었던 거 또 들어야 돼? 이런다니까요. 아닙니다. 망각곡선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번은 들으라고 얘기해요. 전문가들이. 내통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내적 자세 쉽죠? 바꾸기 어려워요? 노력만 하면 되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나는 내가 내일 센터를 나갈 때 어저께 외적 자세에서 들었는데 좀 한번 깔끔하게 나가볼까? 그래 결혼식 때 입었던 한번 양복 한번 꺼내서 툴툴 털고 지저분하면 드라이 한번 맡기고 하루 딜레이 되면 어때요? 정 없으면 요즘에 양복 얼마나 쌉니까? 얼마나 저렴해요? 얼마든지.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외적 자세를 그렇게 하고 내적 자세 시간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스폰서님들이랑 앞으로 마인드 게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많이 나누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요거 하지 마세요. 요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주 작은 곳에서 글이 생겨요. 여러분들 나로부터 시작해서 파트너 하나, 파트너 둘을 통해서 조직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 그런데 서로의 금전관계를 통해서 이게 오래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걸 얘기해 줄게요. 사업을 하다 보면 어디에 부딪히냐면 사람하고 부딪힙니다. 두 번째, 돈하고 부딪혀요. 왜? 원하지 않게끔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이 따박따박 되면 그거는 직장 생활이지. 어떻게? 여러분들 계약하고 들어가잖아요. 안 그래요? 노예 계약 하잖아요. 네. 나 한 달에 200만 원 연봉 2,400만 원 받기로 하고 들어간 게 계약 아니에요? 맞아요. 사업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제대로 하면 1년에 2,400이 아니라 2억 4천만 원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2,400원도 못 벌어. 오히려 쓰는 게 더 많고. 사업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에 부딪힐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을 때는 트러블이 안 나요. 잘 나가. 파트너들도 잘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이 파트너가 여유가 있다가 돈에 부딪혔어. 그런데 이렇게 돈 관계가 있네. 이 라인은 죽은 겁니다. 돈을 바로 해결하지 않는 한. 근데 돈이 해결이 쉬워요? 돈이 속이는 거죠. 사람이 주고 싶지 않아서 안 주나? 없어서 못 주는 거지. 왜? 이렇게 관계라면 굉장히 가까운 거 아니겠어요? 그쵸? 굉장히 가까우니까 빌리기도 쉽지. 그래서 금전거래는 독입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특히 몇천 원 빌렸는데 빨리 주세요. 혹시라도 빌렸을 때. 왜? 빌린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빌려준 사람은 얘기하기도 뭐한 금액이죠. 안 받으면 빈정상한 금액이고. 그래서 금전거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전거래 하지 않으면서 어떤 문화가 만들어져 있냐면 더치페이 문화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네트워크 마케팅이 검증에 검증을 거치고 보안에 보안을 거쳐가지고 더치페이 문화가 만들어진 데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는 더치페이 문화가 사실 아닙니다. 야 오늘은 네가 쏴. 다음에 내가 쏠게. 그죠? 너무 좋지 않아요? 남성분들 특히. 왜? 친구가 쏠 땐 나가고 내가 쏠 땐 안 나가면 되잖아. 잘려요. 그런 사람 은근히 많아요. 요즘 가정 경제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더치페이는요 아주 쉬운 거예요. 뭐냐면 내가 먹은 거 내가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유가 없으면 좀 아껴 쓰고 아껴 먹어야 돼요. 아니 내 조직 안에서 돈 좀 있는 사람이 돈 좀 쓴다고 똑같이 쓰다 보면요 이거하고 무조건 부딪힌다니까. 그럼 사업은 못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돈에 부딪히면 일단 그 걸림돌은요 스폰서가 강제로 못 넘겨줘요.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게 이 두 가지라니까. 사람이 싫어지는 거 처음에 스폰서가 중간에서 위로하죠. 둘이 인간관계가 좀 깨졌을 때.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한번 사람 마음이 상하면요, 다른 사람이 개입해서 해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변화가 와야 돼요. 아, 내가 나를 낮추자. 왜?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멤버십을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참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참는 건 교육이 필요합니다. 참고 싶다고 잘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죠, 여러분. 무릎 치면 다리 올라와야 안 올라와. 그런 것처럼 아주 본능적인 게 화예요, 화.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짜증내고 화내는 게 정상이라니까. 근데 그거를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부딪히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금전거래는 되도록이 아니라 하지 마세요. 만약에 하실 거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냥 주세요. 빌려주지 마요. 이해가세요? 네.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줄 거라면 주세요. 그럼 정이 더 쌓이겠지. 왜? 그거는 베푸는 거니까. 그런데 돌려받으려고 하는 거는 무슨 고리사체도 아니고, 그죠? 그런 금전거래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의 8단계를 잘 구성을 해도요, 사이클이 잘 돌아가는 느낌이 들 거야. 조직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네, 누구로 인해서? 금전거래하는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경험을 했다니까요. 왜? 원치 않게 빌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안 그래요? 왜? 모든 사람들이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을 하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먹고 사는 게 해결되는 선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생업 다 떼놓고 전업으로 뛰어들어요. 가진 거 하나도 없이. 그럼 어떻게 돼요? 당장 부딪히는 게 돈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치페이 문화와 금전거래 하지 말라는 이 시스템은 폴스타 시스템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 인간관계로 엮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하고 돈하고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는 철칙입니다. 이해가세요? 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돈하고 부딪히는 얘기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렸는데, 사람하고 부딪히는 일이 요거 말고 몇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이해가세요? 네. 종교만큼 싸움 잘 나는 거 없어요. 정치 같은 거. 왜? 서로 이념이 달라버리면 반대라는 얘기죠.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싸울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야당 여당이요, 방향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 사람들 똑같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이라니까. 맞죠? 네. 그런데 이 안에서 종교로 서로 이념이 달라가지고 갈라지면요, 사업 꽉 납니다. 그래서 종교 이야기는 웬만하면은 논제로 끄집어내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독교야. 그렇다고 해서 절 믿는 거를 여러분들 응원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는 내 안에 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안에 담는 거예요. 내 파트너가 뭘 믿든. 그리고 정치 얘기도 마찬가지고, 특히 남자분들은 정치 얘기하면 진짜 싸움 나요. 술자리 같은 데 완전히 달랐을 때는.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에 연애. 사내 연애 같은 거 왜 회사에서도 금지하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특히나 네트워크는 사람으로 그물을 짜는 거죠. 네. 소비 그물 짜는 거잖아요. 네. 세일즈 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뿌리가 소비예요. 왜? 세일즈가 들어가는 순간 능력 있는 사람들만 있어야 돼. 이 시스템이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노력이라 그랬잖아요. 네트워크는 누구나 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소비에 맞추지 않으면 안 돼요. 과소비? 아니요. 합리적인 적정 소비. 소비. 계획적인 소비 같은 거. 자, 여러분들 100만 원이라는 요금을 내가 충전을 했으면 과소비입니까? 아니요. 못 모르고 했으면 과소비지.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계획 구매를 하면 과소비가 아닌 거예요. 내 가족이 5명이네. 5명이 5만 원씩 쓰면 몇 개월 걸려? 한 4개월 정도 걸리네. 네. 4개월 요금 넣지 뭐. 왜? 우린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할 거고,
나는 이 안에서 소비해 보니까 내가 혜택을 보고 있고 내 가족한테도 혜택을 보게 해줄 거고 그런 계획 구매를 통한 100만 원 요금 소비하는 거는 그건 과소비가 아니에요. 그런 맥을 여러분들은 연애를 제가 왜 얘기하다 뛰어넘어갔냐면 사실 이걸로 무너지는 그룹을 되게 많이 봤어요. 실제로 아주 잘 나가던 그룹. 특히나 스폰서 파트너 관계는 그나마 좀 나. 근데 형제 라인에서 연애가 시작됐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자, 나를 기준으로 했어. 파트너 A, 파트너 B. 여자 남자야. 여자 남자. 만나면 어때? 여자 남자인데. 그런데 이 사람도 여기에 동호회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의 A, B를 키워서 성공하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둘하고 트러블 나는 거예요. 왜? 스폰서가 이리 가면 이 사람이 시기하고 이리 가면 이 사람이 시기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둘이 붙어버리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얘기예요. 연애하면 안 됩니다. 사업하는 동안 마음에 담아두세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완벽한 여러분들이 기반을 갖고 성과를 내고 안정적인 소득이 들어왔을 때는 결혼합시다. 가서 손 내밀어도 돼요. 근데 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되돌아오셔야 됩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이해가세요? 네. 제가 얘기한 것들이요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요 처음에 티가 안 나. 왜? 실금이거든. 실금. 돈 빌렸다고 해서 처음부터 깨질까요? 안 깨져요. 야 10만 원만 빌려줘. 내가 줄게. 왜? 나라는 사람이 데려온 파트너가 대부분 누구야?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이겠지.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돈 10만 원, 20만 원씩 빌리던 친구야. 근데 사업으로 결부되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일반적인 사회에서 돈 안 갚아도 그만이야. 막 이런 정도라니까. 친한 친구니까. 그런데 이 안에서 같이 얼굴 보고 사업하면서는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속된 말로 빈정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 아는 파트너는요 몇십 원 때문에 깨진 파트너도 있어요. 평소에 돈을 잘 써. 그러니까 내가 요거는 사례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라인이 왜 어느 정도로 그렇게 됐는지 잘 쌓아 올렸어요. 이거 저죠? 네. 저한테는 파트너일 거 아니에요. 네네. 아, 이 사람이 너무 잘해. 초대도 잘하고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파트너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네. 라인이 쭉쭉쭉쭉쭉쭉 나갔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가죠. 근데 이 사람한테는 제가 가까운 뎁스가 중요하다고 했죠. 네. 여러분들 스폰서로도 가까운 뎁스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성공을 가장 많이 바라는 사람이야. 절실한 사람이고 평소에 이 사람한테 밥도 사줘. 술도 사주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복사하는 거 있죠? 네. 센터에서 네. 복사하는데 그때 저희가 했을 때는 왜냐면 센터 공용이지만 복사 비용은 따로 내는 걸로 돼 있었어. 몇십 원 안 줬다고 싸운 거야. 둘이. 이해가세요? 그러면서 이 파트너가 문을 딱 닫아버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라인은 주르륵 깨지는 거예요. 왜? 영향력은 이게 더 가깝거든. 요게 더 가깝고 연달아서 터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아무것도 아닌 데서 실금이 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지지 않는 멤버십을 구축하려면 나부터 지켜야 돼요. 체계화되어 있는 것들. 이해 가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외적 자세, 내적 자세 또는 금전거래, 더치페이 이런 모든 것들이 행동강령 시스템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강의실에 들어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는지. 강의실.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그건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강의실에 10분 전에 입실하셔야 돼요. 강사가 아니라면 말이죠. 청강을 위한 사람이라면 앞자리를 사수하셔야 돼요. 왜?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것들도 놓쳐버리면 이빨 빠진 시계 톱니바퀴랑 똑같아요.
왜? 강사가 신나게 설명하는데 저 뒤에 앉았다가 초대 얘기를 까먹었어. 그럼 이 사람은 명단 작성까지 열심히 하고 다음을 해야 되는데 초대가 빠져 있는 거야. 올 사람이 없는데 무슨 사업이 되겠어? 예? 뭔가 정보 전달을 해야 할 사람이 초대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끔뻑 딴짓했어. 근데 앞에서 딴짓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하지. 왜? 강사가 쳐다보고 있거든. 예? 아주 단순한 겁니다. 냉정해지고 단순해지고 아주 쉬워요. 노력하는 거 따라서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데 빨리 하고 싶죠. 솔직하게 빨리 돈 벌고 싶고 빨리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요 다른 방법 없어요. 집중하는 방법밖에. 여긴 낙하산 없습니다. 네트워크는 들어온 순서죠. 그래서 낙하산이 없어요. 나중에 뚝 들어와서 난 국회의원이니까 다이아몬드 달아주고 돈 되게 해줘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집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성공의 8단계를 아주 몰입해서 하시는 거예요. 몰입해서. 어떻게? 1단계가 성공이 안 되면 2단계 넘어가시지 마시라니까. 완벽하게 1단계를 만드세요. 내가 이 사업을 처음에 선택한 목적이 뭐예요? 뭐예요? 그 다음 우리 사장님은 처음부터 지금 다시 하셔야 돼요. 왜? 꿈과 목표는 시켜야 된다고 얘기 나왔죠? 네. 명확한 여러분들의 꿈을 찾으라 그러죠? 네. 그런데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예? 오늘도 자기 전에 난 내일 로또나 맞았으면 그런 꿈 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잘 살고 싶다라는 꿈은 말고 좀 명확하게 내가 가시화시킬 수 있는 꿈을 만든 사람만 넘어가시라니까. 그런 꿈도 없는데 무슨 결단을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요 순서대로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러면서 사업자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병합시켜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강의실 매너 10분 전에 들어오시고요. 사실 전화기도 사회자가 꺼주십시오 이러죠. 네. 끄는 사람. 나는 껐다. 밖에 나는 다 에이 무음인데. 응? 나는 껐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에이 무음인데. 전화 오면 안 쳐다봐요? 쳐다봐요? 쳐다보면 옆 사람이 알까 모를까? 옆 사람의 집중을 깨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옆 사람의 집중을 깨는 거는 내 사업도 안 되지만 옆 사람의 사업도 망치는 거라니까. 왜? 강사가 어떤 멘트를 중요한 멘트를 쓸 때 이 사람이 그 멘트가 정확하게 주입이 됐을 때 세대가 됐을 때 이 사람은 폭발적인 나인 성장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니까. 집중이 깨지면서. 그래서 음식물 많이 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옆에서 바시락거리거든. 이 사람이 막 듣다가 이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왜 네트워크 100년 된 이 사업을 교육사업이라고 할까?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의실에 입장할 때는 내가 주인이면 어떨까 할 것 같아요. 주인이면. 지금 얘기한 대로 하겠죠. 근데 피고용인의 자세다 보니까 시간도 안 됐는데 무슨 10분 전에 들어가 밖에서 얘기나 수다나 더 떨어야겠다. 커피 마실 거 더 먹고 시간 딱 한 5초 남으면 들어가서 후다닥 들어가가지고 정자세가 아니라 가장 강사를 피하고 싶은 자리에 가서 앉는 거죠. 주인이 아니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인이 되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만약에 내가 주인이 돼서 시스템을 돌리기 시작하잖아요. 내 파트너가 그걸 독재한다니까. 내가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파트너가 옆에 와서 앉아요. 근데 내가 뒤에 가서 앉아있으면 뒤에 가서 앉는다니까. 처음에는 내가 여기 와서 앉았는데도 뒤에 가서 앉죠? 그럴 수 있어요. 왜 낯설어 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그런 사람 그렇거든? 근데 계속 가서 앉아보세요. 그럼 따라온다니까 시간 안에서. 강의실 매너는 우리 스스로가 지키자. 왜? 내 사업이 아니라 내 사업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의 사업까지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시죠?
빨리 성공하고 싶다고 했는데 집중하자고 하니까 어떻게 집중해야 돼? 우리 저기 봐 구미정 사장님이나 이유정 사장님처럼 초대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가려요 사람? 사람 가려요 안 가려요? 여기 사장님들은 아시니까 옆에 계신 분도 아마 초대하신 것 같은데 동생이에요. 아 그래요? 네. 사람 가리지 마세요. 왜? 능력으로 하는 거면 가리라니까. 그런데 칫솔 쓰는 게 능력이냐고. 아니죠. 예? 책 읽는 게 능력이에요? 책 보는 거. 아니요.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가릴 이유가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 만 20세 이상이면, 19세 이상이면. 금치산자 아니면. 말 그대로 사이코패스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이 관계 없습니다. 왜? 소비가 주기 때문이야. 그러면 보세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왜 안 만들어질까? 자꾸 영업할 수 있는 별값만 찾아서 그래요. 골라내니까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명단 작성하기 힘들죠? 힘들잖아요. 왜 힘들어? 골라내니까 힘들지. 다 적어라 그러는데 다 안 적잖아요. 고르고 싶은 사람, 적고 싶은 사람만 적잖아. 왜? 내 식견으로 사업할 것 같은 사람만 적거든. 그래서 내가 고른 사람은 사업을 안 해요, 오히려. 근데 은연중에 지나가다가 툭 던졌더니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다 적으세요. 적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집중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명단을 일단 쭉 다 적었으면요. 빨리 하는 성과를 내는 방법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가는 거예요. 한 달 안에 소진한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왜? 여러분들의 명단은요. 한 일주일 지나면요. 다 퍼져요. 특히나 좋은 거는 잘 안 퍼지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해와 편견의 마케팅이다 보니까 입소문 나는 게 너무 무서워. 일주일 안에 다 퍼져요. 내 누나한테 얘기했더니 사돈의 8천까지 다 그냥 알아버리는 거. 전혀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친구 관련된 인맥은 다 싸그리 알아버리는 거. 그럼 여러분들 사업 안 되는 거예요. 왜? 일단 사업 설명을 듣는 것까지는 모든 집중을 다해서 하셔야지. 그 안에서 하겠다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임인데. 그런데 우리는 늦게 하잖아요. 계획 잡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 계획은 스폰서한테 맡기시고요. 오늘 한 사람하고 한 일주일 있다 한 사람 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루에 뭐 6명도 상관없어요. 단 맨투맨으로. 왜? 두 사람이 왔을 경우에는 서로의 상반된 의견이면 다 100% 깨지거든요. 그래서 1대1로 하시는 거예요. 정보를 주고 이해가 가면 이해를 가지고서 이 회사의 아이템과 어떻게 구축할지 보상 플랜을 풀어보는 겁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근데 여기 히터를 켜놨나요? 아니요. 네. 아 저기 틀었어요. 달래. 오늘 날씨도 굉장히 풀리지 않았어요? 네 많이 풀렸어요. 혼자 열정 받으시나요? 아, 원래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한옥 보고 올라가더니 내려오지를 않네. 감사합니다.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시스템은요 많지 않아요. 근데 네트워크 시스템이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 갖다 붙일 것도 없어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체계화가 만들어져 있는데 뭐 앞뒤에다가 붙여. 그러지 마세요. 그냥 순서대로 따라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노력을 하지 않는 거지. 오늘 아마 여러분들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때요? 계단인가요? 네. 근데 이게 오토면은 뭐예요? 오토? 네? 에스컬레이터겠지. 네. 네트워크 사업은 여기에서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는 걸 걸어 올라가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제대로 하고 꾸준히 하지 않으면 제자리 처음으로 와 있다니까. 처음으로 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막 여기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어. 성공의 8단계는요. 여러분들 이 네트워크 사업 하지 않으셔도 다른 데서 써먹어도 대박이에요. 안 그래요? 생각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받쳐져 있는 NR 커뮤니케이션 지금 약 20년 됐거든요.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지속 성장권은 유지 보수된 기업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삼성에서 만약에 이런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빨리 가시라니까. 왜? 안정적인 기업이잖아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걔들은 이미 기득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NR 커뮤니케이션은 기득권이 없어요 현재. 1번 사업자가 살아있죠? 네. 1번 사업자 쭉 밑에 우리 신지현 스폰서님 있을 거예요. 여기 최윤 스폰서님. 여기에 수십만 명이 집에 갔어요. 왜 집에 갈까? 성공의 8단계 대로 안 한 거예요. 사업자의 자세를 갖추지 않고. 왜? 실금 간 거지. 성공의 8단계대로 쌓아 올린 성이 아까 얘기했던 사업자의 자세 하나를 내가 놓치면서 실금이 간 거야. 금전거래 한 거지. 그랬더니 열심히 쌓아 올린 게 제자리에 와 있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해도 끝이 없고 왜 해도 돈이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이선미 사장님 너무 그렇게 암울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비전 하나 제시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왜 노력으로도 능력이 아닌 노력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냐면 여러분들은 좀 부족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복제가 된다니까 대부분 이제 나처럼 하는데 중요한 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명단을 가리지 않고 쭉 찾아보세요. 이 사이클을 돌리는 사람이 나오면 여기에 10,000명이 만들어질 테니까. 한쪽에 두 사람 찾으면 여러분들 뭐 허황된 이야기 같죠? 이미 만들어낸 사람이 많잖아요. 안 그래요? 10,000명이면 여러분들 사업 끝난 거잖아요. 더 이상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엉덩이를 혹사시킬 이유가 없어요. 비전도 떨어지고 10,000명이면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즐기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안 그래요? 아메이의 성공자들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회사보다 훨씬 빨리 시작해서 훨씬 탄탄하게 자리 잡은 네트워크 성공자들이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자기 별장 놀러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요. 우리나라는 좀 뭔가 네트워크 시스템이 도태돼가지고 좀 늦은 거야. 그리고 정문하다 보니까 피해 사례가 훨씬 컸어요. 형 사줘 그럼 사줬거든. 미국은 안 그래요. 사줘 그래도 안 맞는 상품이면 안 사줘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믿고 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딜레이 된 걸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한국 시장도 합리적인 소비, 합리적인 문화였다면 여러분들한테 기회 없어요. 아직 네트워크에 오해와 편견이 있다는 것이 비전입니다. 왜? 10,000명씩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보편화됐어. 네트워크 괜찮네. 너도 나도 할 거야. 10,000명 만들어내는 사람이 여러분들 밑으로 들어오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 밑으로 가거나 자기를 후원할 수 있는 스폰서도 찾아간대요. 네트워크 자리 잡으면. 이해가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파트너를 찾죠? 네. 근데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내가 제대로 하고 있으면 나를 찾아온다니까. 사업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사업자의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아. 몸빼바지 입고 앉아있어. 왔다가 도망갈까? 문 열다가. 근데 이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물론 처음에 사업을 접하면 좀 자유롭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쉽게 들어올 수 있어. 자유로우니까. 안 그래요? 투자하지 않고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상 생각해보고 한 달 정도 해보니까 돈이 안 돼. 세상에 멤버십이 없는데 돈 되는 일이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주라니까. 하나하나 여러분들 땀 흘려서 만들어가지 않고는 절대 만들어지는 일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의 아킬레스건.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이왕에 시작한 거라면 제대로 1년이든 2년이든 목표를 세워놓고 그 시간만 하시라니까. 2년 후에는 아예 발을 빼세요. 그런데 만약에 흐지부지 시기불알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업보다 큰 리스크를 떠안게 될 겁니다. 왜? 젊음이 사라질 거예요.
시간을 뺏길 거라니까. 기회비용의 상실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내가 1년을 열심히 막노동을 해도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이런 어떤 맥을 못 잡고 냉정한 마음으로 무언가 하나하나 해나가려는 마음이 아니고 집중하지 않으면 그런 시간이 돼버렸을 때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미 공론화되어 있는, 그래도 이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성공해 있는 그룹장을 모토로 삼아서 우리 신지현 스폰서님이 요번에 리더분들한테 여러 가지 좀 사업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룹 행사에서는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장을 하시고 사업가답게, 완전히 무슨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모여서 사업하는 데도 아니고, 그죠? 일부러 럭셔리해 보이라는 게 아니라 사업이면 사업답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신규 초대는 웬만하면 그룹 행사에선 자제하시고, 센터 초대해서 사업 설명 보여주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신 분들을 토대로 해서 좀 더 큰 그룹 행사에 초대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아요. 제가 초창기 때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막무가내로 데리고 오죠. 등산복 입고도 오고. 근데 거기 진짜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온 사람은 등산복 입고 올라간 사람이 거기서 뭐 해보겠다고 하면 그 비즈니스로 여겨지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룹 행사가 체계화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자의 자세는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파트너를 둔 스폰서님이라면 파트너 사장님들 잘 챙겨서 정말 이미 검증된 시스템이 있는데 노력하면 된다고 하는데 굳이 피해갈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만약에 하다가 좀 걸림돌이 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아까 얘기했던 족보 찾아가시면 돼요. 내 스폰서 바로 위에 스폰서가 해결 못해줘. 그럼 그 다음 스폰서, 그 다음 스폰서도 못해줘. 그 다음 스폰서. 100% 답 나옵니다. 99% 아니에요. 100% 여러분들한테 해답안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오늘 아까 밖에서도 얘기했는데 되게 위험한 시기로 가고 있어요. 돈을 벌고 싶어도 못 버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물론 뭐 기계가 대체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빨라요. 1세기가 100년이죠. 100년 동안 여러분들의 시간에 여유가 주어진다면 지금처럼 살아도 상관없는데 1세기가 10년처럼 변할 거예요. 앞으로. 저도 깜짝 놀란 게 3G, 4G 쓰던 그 느낌으로 5G를 대하시면 안 돼요. 5G는 여러분들이 상상의 이상을 초월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네트워크를 어차피 선택했다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임팩트를 가해가지고 1년만 해보세요. 우리 사장님 꽤 됐죠, 시간? 2달 됐죠? 그런데 지금 이거 돌렸다고 생각하세요? 안 돌렸죠. 그거예요. 근데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냐면 이런 반복 학습을 통해서 마음에 다시 내려질 때가 와요. 아, 내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가 사업 제대로 된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런 파트너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전 이왕이면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NR 커뮤니케이션도 과도기거든요. 세대 교체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100년 된 시스템을 거부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선택했다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톤 많이 높지 않았어요. 네. 옛날에는 막 빽빽 소리 지르면서 했었어요. 그죠? 감사합니다.